카이가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의 고개 저온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초도 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LH는 비행 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올해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온 비행 시험은 영하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항공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시험은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지난해 12월 초 착수해 약 2개월간 진행됐는데요. 북위 62도에 위치하여 북극으로 가는 문으로 불리는 옐로우나이프는 겨울 평균 영하 32도 이하를 유지하여 저온 시험의 최적인 장소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군용 헬기는 극한 환경에서도 야전 운용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 유지를 위한 검증이 요구되는데요. 육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헬기 수리온 역시 2013년 알래스카에서 국내 최초로 고개 저온 비행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LH는 캐나다 혹한기의 담금지라며 장기간 극저온에 노출됐을 때도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총 40여 회의 비행 시험을 거치며 약 165개의 항목을 테스트했으며, 특히 항공기를 영하 32도에서 12시간 노출하고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LH는 대한민국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현대전장에 적합한 첨단 무장헬기 개발을 위해 탄생했는데요. 안정성이 검증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125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신 항전 장비와 사격 통제 장비를 탑재하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 등도 강화한 통합작전 최적화 무장헬기입니다. LH는 육군 공중 강습부대의 정찰과 엄호,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 공격 등이 주 임무인데요. 20mm 3회 발칸포 1기,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좌우 각 2발씩 총 4발 탑재하며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1기씩 장착하여 총 14발의 로켓탄을 탑재합니다. LH는 2015년 개발에 착수해 2020년 12월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올해 개발이 완료되면 육군의 500MD 130여 대와 BO105 10여 대, AH-1S 코브라 공격 헬기 70여 대를 대체할 예정이며 예상 납품 수량은 214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90년대 중국군은 H125의 구모델인 AS-365를 기반으로 무장헬기 Z9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현재도 운용 중이며, 또한 Z9을 기반으로 공격형 기체인 Z19까지 개발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Z9과 우리 LH의 외형이 매우 흡사하다며 난데없는 모방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외형은 비슷할 수 있으나 성능은 물론이고 태생부터 Z9과 완전히 달라 중국산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기종인데요. 중국의 Z9은 1970년대 프랑스의 AS-365N 기술을 도입해 무장화하며 개량한 기종인 반면, LH는 최신 EC-155B1을 기반으로 카이와 에어버스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LCH를 군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 로터, 디지털 항공전자, 비행 제어, 무장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Z9과 차별화된 별개 기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H는 Z9과 달리 최신 항전 장비와 유도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컨대 Z9 무장헬기는 80년대 기술인 아날로그 3축 비행 조종 장치를 채택한 반면, LH는 디지털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자동 제자리 비행과 자동 조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장 능력도 LH가 Z9에 비해 월등한데요. Z9의 경우 기체 구조물의 강도가 부족해 기관포와 공대지 무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탑재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LH는 기수의 20mm 기관포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고 천검 공대지 유도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주야간 작전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주 원인은 헬기의 심장인 엔진 때문인데요. 중국은 서방 측의 기술 수출 제한으로 Z9의 자국산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 엔진은 764마력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LH는 최첨단의 전자제어 방식 기술을 적용한 신형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이는 1032마력 수준으로 Z9보다 엔진 출력에서 35%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회전익기 개발에 기술적 제반이 부족하여 뚜렷한 외형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외형 논란보다도 수리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체 제작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한편 중국 국방뉴스는 LH의 저온시험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헬리콥터 제조 용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아파치와 함께
한국의 공중 타격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소형 무장 헬기가 극저온 테스트를 통과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한국이 새로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가 캐나다에서 극저온 시험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헬기는 평균 기온 영하 32도에서 40여일을 비행했고 165개 항목에 대한 극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방위사업청과 약 9억 달러 규모의 5톤 소형 무장 헬기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9년 7월 LAH 소형 무장 헬기의 시제기가 첫 비행을 완료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항공산업은 해외 수입과 기술 도입에 의존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헬기 분야는 의존도가 높았다. 현재 한국군이 장비하고 있는 각종 헬기는 기본적으로 수입 모델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자국의 군용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곧바로 국산 헬리콥터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무장 헬기 모형을 공개했으며 이 무장 헬기의 설계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때 한국에서는 이를 한국 항공산업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개발을 중단했으며 수리온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했다. 2013년 한국 최초의 다목적 기동 헬기인 수리온이 출시됐으나 이 헬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목적 기동 헬기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 공정이 적합 기준에 미달했다. 이 헬기가 배치된 이후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군은 한때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새로 개발된 LAH 소형 무장 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20년 말 한국방위사업청은 LAH가 전투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LAH 소형 무장 헬기의 저온시험 통과는 한국의 헬리콥터 제조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헬기는 앞으로 한국이 기존에 보유한 아파치 가디언과 함께 한국군의 공중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전망이다. 댓글 반응입니다. 이 헬기는 H155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Z9보다 훨씬 강력하다. 최근 한국은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 포지셔닝이 아주 좋아. 한국은 서방의 첨단 서브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로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토 회원국에게 무기를 팔고 있어. 게다가 한국의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해서 1세대 서브 시스템은 대부분 합작으로 개발했지만 2세대 서브 시스템은 독자 개발해서 국산화하고 있어. 기성품을 통합해서 박리담회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한국형 무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스트되고 있고 단순히 사고 팔아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대량의 실험 데이터를 입수하여 무기의 기술 발전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프랑스 놈들도 못됐다. 같은 물건을 중국에 팔아먹고 한국에도 팔아버리네. LAH는 Z9보다 성능이 훨씬 뒤떨어져. 강함을 따지자면 LAH가 훨씬 더 강해야 돼. 결국 플랫폼이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 한국은 우리보다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 감히 미국 시장을 빼앗았다가는 분별 없이 망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 제품이 더 발전해서 한국이 스스로 바보짓 하기를 기다리자. 프랑스, 독일, 일본이 걸었던 길이다. 한국 무기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로 서유럽 국가들의 시장을 장악할 거야. 또한 러시아와 중국 시장도 일부분 장악하겠지. 우리 헬기는 너무 오래됐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한국이 이미 벌써 다 따라잡았어.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됐고 그들의 산업은 중국보다 강하다. 한국은 문화대혁명이 없었고 미국이 오랫동안 도와주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10억이 넘고 4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됐으며 각종 기술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한국 산업은 중국의 우주정거장, 한국로켓, 원자력 잠수함보다 강한가? 중화민국이 잘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무능한 것이고 신중국이 잘 발전하지 못한 것은 외부 환경의 잘못인가? 왜 너는 한국의 인구 밀도가 중국보다 높고 자원이 전무하며 내수 시장이 작다고 말하지 않을까? 중국의 우주기술과 항공산업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아닌가? 그거면 핵잠수함의 유무는 해결되니 부끄러운 줄 알고 떠들어라.
한국의 전자, 화학, 자동차, 부선, 정유, 공우, 민간 원자력, 문화산업, 기계 제조업 등은 세계 1위이며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 핵무기는 미국이 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진작에 만들어졌을 거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데 중국은 종합국력 2위라면서 왜 1인당 이민이 세계 3위일까?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칩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너 같은 인재에 의존하고 있네.